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2학기 건축 설계 2 기말 파이널 발표를 할 이제 TG 스튜디오 박승현입니다. 먼저 제가 설계한 건축물 이름은 이제 트레일 카페라는 건축물입니다. 먼저 제가 선정한 사이트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250번지와 3-381번지 이 두 가지 사이트를 합쳐서 총 면적 약 234제곱미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학생, 직장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몸에 피로가 더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쁜 일상 사이에서 카페에 가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은 되게 값지다고 느꼈고, 하지만 카페 또한 앉아있는 정적인 공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카페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산책로의 공간 트레일이 합쳐졌을 때 전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혼잡한 도심 속에서 빛과 그림자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먼저 제 설계의 컨셉은 4가지의 키워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 트레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프로그램 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고 동적인 시스템이 기본이지만 다른 정적인 시스템과 융합하고 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시간과 일에 치여 사는 현대인들의 여유로움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 키워드인 카페는 산책로라는 시스템과 융합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정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적인 성격의 트레일과 융합함으로써 성격이 반전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뷰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사이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외부 지향적인 요소입니다. 주변보다 높은 지대라는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조망권과 일조권을 적극 이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중간중간 사람들이 멈춰서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태양이 동적인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태양의 위치에 따른 빛과 그림자, 또한 뷰와 더불어서 산책로 중간중간에 재미 요소 역할을 하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이용해서 산책로에서 시작하여 카페와 융합해서 뷰와 보이드의 도움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것은 사이트 애널리시스입니다. 이 사이트 애널리시스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제 사이트와 건물들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지도상으로 이곳이 어디쯤 위치하는 건물인지를 알 수 있게 한 지도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스카이라이너인데, 이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이제 아래에 있는 대지 레벨 플러스 건물 레벨을 했을 때 총 높이가 되는 거고, 이 총 높이를 반전시킨 성격입니다. 그래서 스카이 레벨이 낮을수록 총 높이가 높은 거고, 스카이 레벨이 높을수록 총 높이가 낮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 사이트에서 제 사이트 총 면적 우사단로 10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쪽과 한강교회 이제 두 군데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여기 아래에 인덱스가 있는 대로 살펴보면 이제 빨간색 부분은 트레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동선이 나오는 공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부분은 이제 제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닛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유닛은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초록색, 민트색 색깔이 나는 것은 이제 퍼블릭 룸이고,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공간은 이제 observatory 룸이라고 이제 조망권을 가장 활용한 이제 사람들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2개 작은 모델을 이제 위에서 본 사진은 이제 시간에 따라 빛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2개의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스 디벨롭먼트입니다. 이제 이 다이어그램은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이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이트는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두 번째 유닛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이 유닛은 이제 프라이빗한 유닛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한 유닛이고 3000에 되게 작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유닛들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서로의 유닛의 내부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 프라이빗한 성격의 유닛을 배치를 했다면, 반대쪽에는 이제 퍼블릭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닛을 3개 총 9개를 합쳐진 듯한 그런 퍼블릭 룸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를 보면 이제 조닝이 있는데, 공간을 이제 유닛들 위에 로비도 두고 이렇게 해서 공간의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링크가 있는데, 이제 퍼블릭룸 위쪽과 로비의 위쪽을 연결해주는 방식이었고, 마지막으로 파이널은 이제 아까 전까지 없었던 observatory 룸이 추가된 곳입니다. 이제 왼쪽은 보이드 공간입니다. 1층에서 유닛 사이의 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이곳은 이제 유닛 사이의 공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에서 이 화살표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빛이 반사되는 방향을 이제 표시해 놓은 곳이고, 주황색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들은 이제 가장 빛이 많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동그라미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렌더링으로 사진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선입니다. 동선은 빨간색 두꺼운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층이 변화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을 통해서 동선이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먼저 유저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이제 유저는 성격에 따라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 3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프라이빗 유저입니다. 프라이빗 유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층 공간에 있는 프라이빗한 유닛들을 사용하는 유저들인데, 이 유저들의 성격은 일단 퍼블릭 룸이나 다른 곳보다는 이제 조금 더 소규모의 집단이고, 되게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그리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일 앤 observatory 유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망권, 그러니까 뷰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활동성이 높고 자유로운 발걸음입니다. 되게 자유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2층 퍼블릭룸 위쪽과 로비 위쪽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 유저가 있는데, 퍼블릭 유저는 1층 공간에 퍼블릭 룸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프라이빗 유저보다는 이제 더 대규모 집단일 테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은 많지만 말이 많다고 딱히 활동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고, 활동성이 낮아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 도면들입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사이트 플랜인데, 이 배치도를 보면 주변 건물 대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 평면도입니다. 1층 평면도를 먼저 보면 아까 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1층 유닛들의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는 임의로, 처음엔 이제 시작은 임의로 했지만 이제 조금씩 수정을 더해가면서 이제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 평면도 오른쪽에 있는 추가된 사진은 이 렌더뷰는 이제 퍼블릭 룸 안쪽 내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면도입니다. 여기서 인면도 4가지가 총 있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2층 로비 위쪽 공간을 렌더뷰와 또 그 1층 유닛 아래에서 이제 천장을 봤을 때 보이드를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가지의 단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